네, 오늘 경제는 민생이다 이 코너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사태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전쟁 끝내는 거 아니야? 코스피 7천 넘었고 미국 주식도 급등했다는데 트럼프가 프리덤 프로젝트 안 한다던데? 예.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2026년 5월 6일 새벽, 한국 시간 어제 오후죠.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과 이슬라마바드 발로 굉장히 중요한 기사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 체결에 거의 근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끝났다가 아니라 거의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옥스도 이란이 48시간 내에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바로 반응했죠. 유럽 스톡스 600 지수가 하루 만에 2.1% 상승했고요. 미국 S&P 500 선물도 0.7% 올랐습니다. 반대로 국제 유가는 7%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돈도 이미 움직였습니다. 전면적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베팅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사일만 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를 같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군사 압박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 부담할 건데? 누가 미국 편에 확실히 설 건데? 누가 중국과 거리 둘 건데? 지금 세계에 미사일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계산서도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HMM 나무호 폭발 사건입니다. 2026년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UAE 해역에서 HMM이 운영하는 화물선 나무호에서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화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장에서의 나온 증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HMM 해상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주변의 선박에서도 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즉시 퇴선 가능성을 판단했고 긴급 무전까지 보냈습니다. 이거는 단순 사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발언이었어요. 트럼프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당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한국 원유 4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말은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단순히 정유회사만 위험한 게 아니란 뜻이죠. 전기 요금이 흔들리고 제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결국 자영업자 배달비까지 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시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어렵다 그럽니다. 중소기업은요, 사람 못 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값까지 흔들린다면 누가 먼저 맞겠습니까? 대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동네 공장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화물차 기사입니다. 배달 기사입니다. 결국 민생이 먼저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중동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 뉴스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상황을 단순 중동 문제로 안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계산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배터리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약 3,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만 약 370억 달러입니다. 거의 50조 원 규모이죠. 현대차 조지아 공장, LG와 SK 배터리 공장까지 합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천억 원 수준인데 미국 내부에서는 계속 인상 압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이미 37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미국 GDP를 상회하는 수준이죠. 트럼프식 사고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미국이 계속 돈 내야 하느냐? 부자 나라 한국도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관세 25%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완화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만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 경남, 충청권의 2차, 3차 부품 업체들까지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현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노골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AI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우씨 공장을 보십시오. 미국은 첨단 장비 반입 제한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첨단 생산 확대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뭘 받아와야 되느냐?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던지는데 우리는 뭘 받아와야 되느냐? 이걸 한미협력 강화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관세 최소한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한국 기업 차별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삼성과 SK가 미국에 투자했으면 반도체법 보조금 정책 안정성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공급망에 투자를 하고 중국 리스크까지 감수한다면 최소한 미국산 LNG와 원유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기 계약 정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돈은 다 내고 리스크도 떠안고 혜택은 말뿐이고 그거는 외교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만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자, 일본과 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택 끝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리기로 했고 5년 동안 약 43조 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TSMC 일본 공장에도 막대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미국 질서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전략을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기술로 버팁니다. TSMC가 세계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약 70%입니다. 첨단 3나노와 2나노 공정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미국의 AI 산업도 TSMC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돈으로 미국을 붙잡고 있고 대만은 기술로 미국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카드는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 HBM은 AI 시대의 핵심이죠. 엔비디아 GPU도
HBM이 없으면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조선, 배터리, 전력기기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입니다. 지금 일본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만도 자기 자리 명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 눈치, 중국 눈치 같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 하루아침에 포기 못합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여전히 20%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과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AI 공급망 시대입니다. 미국은 플랫폼과 AI의 두뇌를 맡고 있고요. 대만은 첨단 칩을 만들고 있고 한국은 HBM과 메모리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를 맡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AI 공급망 밸류 체인, 이렇게 세계 질서가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상황을 보겠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내 메시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 경제 전쟁에 대한 전략 메시지는 흐릿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방위비, 에너지 문제를 한 패키지로 하나의 패키지 계산서로 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따로따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협상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괜찮은 건지, 반도체는 안전한 건지, 기름값은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호받는 건지 이거를 궁금해합니다. 좋은 분위기 사진 찍는다고 민생 살아나는 시대 아닙니다. 지금 계약 잘못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있고 일본은 돈으로 자리 잡고 있고 대만은 기술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기술 전쟁, 경제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회의실 자리 배치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필요한 건요, 눈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민생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쟁, 에너지 전쟁, 공급망 전쟁까지 경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내부 싸움과 팬덤 정치에 갇혀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야 인생도 살아납니다. 조수진 정통 우파TV는 앞으로도 뉴스만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